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축구 승무패 토토 32회차가 종료가 됐고요.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이 한 명이 이제 독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전으로 6억 8천 정도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특 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1등 당첨자가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 경기가 적특인데도 불구하고 1등 당첨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일단 32회차 간단하게 복귀를 하고 나서 이번 주 주중에 J리그가 있습니다. 그래서 J리그는 그 고정 댓글에 몇 분부터 복귀 영상을 따로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서 그때로 스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간단하게 복귀를 하면 좌측이 이제 최종 픽으로 공유를 들었었던 내용이고 우측에 이제 풀벳 72,000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공유를 드린 건데 이 픽 같은 경우에는 축생 독식 픽에 같이 공유를 드렸었죠. 자,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보면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가와사키의 지금 연승 흐름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투픽으로 갔었는데 폴더 하나를 결론적으로 좀 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래서 전반전에 사포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기를 봤을 때 비벼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와사키는 역시 지금 J리그에서 워낙에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찌 됐든 간에 적중을 했고요.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 픽 같은 경우에 제가 경기력에서는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. 일단 시미즈 사이드로 봤었고 경기 자체도 시미즈가 좋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. 전반전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시미즈의 항상 단점이 이제 결정력이죠. 결정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득점 찬스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었던 경기였었는데 자, 일단은 뭐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 쪽으로 봤었고 그리고 이 축생 픽이나 치리벳에서는 배당 자체가 승패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시미즈의 사이드를 보고 있었어서 경기력으로 보면 시미즈가 조금 더 낫다 배당적인 측면도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적중을 했고 이 치리벳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경기입니다. 이거는 요코FC로 다 단통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는 쇼난의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는 요코FC가 더 불안하지만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결정력이 떨어지지만 기회를 만들어내는 요코FC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코FC에 다 단통으로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. 4번 경기는 제가 초안을 잡을 때는 이 경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를 받쳐서 이제 갔었습니다. 근데 이게 무승부가 아니라 아예 이변이 나왔었네요. 이 경기는 사실 예측 자체를 못했었던 경기였고 이 헬배당 쪽에 요코마리 쪽이 계속 빠지고 있었고 우리 주니오 선수가 하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니오가 요코마리에 두 명이 있죠. 한 명은 출전을 했는데 한 명은 결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이타가 역습에서 오히려 요코마리보다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요코마리가 이 오이타의 제공권에 좀 불안한 부분을 노릴 만한 선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오이타가 이변으로 승리를 하면서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. 자,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트리벳에서는 폴더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이제 승패로 가서 트리벳에서는 적중을 했었고 최종 픽은 폴더가 없었기 때문에 전 쌈프이로를 봤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. 초안은 좀 무승부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쌈프이로 단통을 가기에는 승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당 자체가 좀 승패로 나눠지면서 승과 패 중에서는 단통으로 간다면 쌈프이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갔었고 최종 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고 치리벳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. 6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는 사실 지울까도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긴 했는데
이게 좀 가시아의 이런 결정력이 이날 경기에서 유독 좀 떨어졌고, 오사카가 제가 이 경기를 가시아를 봤었던 부분은 가시아의 수비가 뒷공간에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.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데, 세레스 오사카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팀이지만 역습에서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아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오사카의 역습 속도가 이날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시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. 7번 경기는 조금 아쉽습니다. 이 경기는 제가 도쿄승을 초반부터 계속 봐왔었고, 최종 픽에서는 좀 이 투표율이 좀 나고야 쪽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무승부를 바쳤고, 그리고 7위bet에서는 이제 승무패로 다 지웠었죠. 근데 제가 경기력적으로는 도쿄가 조금 더 낫지 않나, 나고야와 붙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쿄 쪽으로 봤었는데, 이 경기는 폴더 자체를 조금 아쉽게 적중은 둘 다 했지만 좀 아쉽게 폴더가 날아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. 8번 경기는 적특이고요. 9번 경기도 제가 항상 보면 이변을 좀 이상한 데서 잡는 것 같아요. 이변을 좀 뭐 오이타 경기나 아니면 뭐 인천 경기 이런 경기에서 잡아야 되는데, 이런 경기가 아니라 뭐 도쿄 경기나 울산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제 생각에선 경기력에선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에서 조금 이변으로 폴더를 추가하다 보니까 좀 폴더가 조금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, 어찌됐든 간에 포항 자체는 확실히 이번 시즌의 포항의 모습은 약팀에게 강하고 강팀에게 약한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포항이 강팀과 경기를 한다면 조금 패 쪽으로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동해안 더비이기 때문에 뭔가 이변의 가능성을 보고 무승부까지 바쳤었는데 좀 아쉽게 폴더를 좀 놓친 상황이죠. 10번 경기는 사실 무승부를 보진 않았고, 승패 쪽으로, 배당 쪽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좀 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인데, 제가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지 않았었던 부분은 이 서울이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상주까지 잡으면 3연승이 되는 상황인데, 과연 지금의 서울이 밸런스적으로 엄청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수비적으로도 안정이 됐고, 근데 이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더 수비적으로 안정된 팀이고 밸런스가 더 좋기 때문에 서울이 이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승과 패 중에선 패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떻게 보면 이변이죠. 어떻게 보면 이변으로 서울이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을 했습니다. 배당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승패였었는데, 제가 만약에 폴더가 더 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경기에서 폴더를 더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예측에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고요. 11번은 전북을 맞섰기 때문에, 근데 이 경기는 좀 아쉬운 게 헨리 선수가 출전을 안 했어요. 헨리 선수가 출전을 안 하면서 좀 헨리 선수가 출전을 안 했을 때 수원의 수비가 전북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겁죠. 그래서 어찌됐든 전북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요. 1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적중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비셀고베 승 쪽으로 봤었다가 이 경기 뭐 배당 쪽이나 좀 비셀고베가 지금 최근에 가시마의 폼을 봤을 때, 그리고 비셀급의 결정력을 봤을 때 무승부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를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. 13번 경기는 이거는 진짜 예측을 못했어요.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의 배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천의 배당이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이상하다 의심이 됐었던 경기였어서 이 경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 이변이 나오면 무승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이 첫 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세징야 그리고 에드가까지 나왔어요. 근데 지금의 인천에게 패배를 했다. 이건 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예측에 실패했었던 경기였고요. 14번은 이 경기도 조금 아쉬운 게 제 최종픽 코멘트를 조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 단통으로 가면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저는 사실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인 것 같았는데, 뭔가 지금의 강원에 한국영이 없었을 때 강원은 좀 광주 상대로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광주 승도 약간의 느낌이 들어서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,
일단 한국경기 나왔어요. 저는 뭐 여러 기자들이나 기사에서 한국경 선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그래도 강원은 오랜만에 병수볼의 느낌을 조금 봤었던 것 같고, 광주도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펠리페의 그 득점 장면은 혼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. 어찌됐든 이 경기도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총 최종 픽 9개, 그리고 7위bet 또 9개고 축생 픽은 8개 적중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이번 주도 조금 아쉽게 좀 아쉽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조금 폴더 자체를 좀 아쉽게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서 이번 주 또 다 잘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J리그가 8경기가 있습니다. 리그 경기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경기력보다는 조금 배당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색깔은 이제 정배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 승무패와 언더오버 그리고 핸디캡이 있죠. 핸디캡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한 번에 보시기 편하게 이거 한 번에 안 되네. 네. 자,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잘 조합을 하셔서 뭐 제가 추천을 이 1번 경기에서 나고야 승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나고야 승이 위험해서 오버 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으로 쇼난과 나고야의 경기인데 나고야의 쪽으로 이 나고야 승 쪽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일단 이 경기는 나고야가 이길 가능성, 공격력을 봤을 땐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쇼난의 패 쪽을 보고 있고, 어느 번은 저는 이 경기 좀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버 쪽으로 보고 있고,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보다는 핸디캡 패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의 쇼난의 수비라면 나고야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핸디캡 패배가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, 추천은 이제 패배 쪽으로 일반 패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 경기는 산프이로 대 이제 도쿄의 경기인데요. 배당 쪽은 무패 그리고 승무, 이제 국내 배당에서는 도쿄 사이드고 해외 배당에서는 이제 산프이로 사이드죠. 일단 정배를 산프이로가 받았는데 저는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도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쿄가 좀 나은 것 같은데, 일단 추천은 이제 핸디캡 패배 쪽을 추천을 드리는데, 일단 일반적으로 승부패를 봤을 때는, 승부식을 봤을 땐 일반은 무승부가 가장 좀 도쿄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,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쪽은 이제 도쿄 사이드죠. 산프이로가 정배이기 때문에 도쿄 사이드가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패배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. 3번 경기 같은 경우는 빗셀고베 대 이제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인데요. 뭐 국내 배당은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빗셀고베 사이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는 빗셀고베의 이런 마무리를 봤을 땐 그래도 가시아가 조금 경기력적으로는 빗셀고베보다 울룬가가 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난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득점을 또 해냈기 때문에 저는 가시아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가시아 쪽을 보고 있지만 조금은 무승부의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추천은 핸디캡 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.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빗셀고베와 가시아가 만났다, 저는 오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 번째 경기입니다. 요코 FC 대 이제 가시마의 경기고요. 배당적인 측면 국내 배당, 해외 배당 둘 다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배당과 정배와 동일하게 요코 FC가 공격력적으로는 지난 경기 득점을 많이 했지만 쇼난의 수비가 너무나도 떨어졌고, 요코 FC의 결정력 너무나도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시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코 FC의 단통 패 쪽으로 보고 있고요.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
두 팀 다 수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세트피스에서 좀 득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가 또 이길 때는 또 화끈하게 이길 때가 좀 있기 때문에 요코 FC의 수비력이라면 핸디캡 해쪽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. 3위 간바오사카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고요.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무승부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. 정배는 간바오사카가 받았고요. 저는 일반은 일단 간바오사카가 이 밸런스적으로 우라보단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간바오사카 승을 보고 있고요. 이 경기는 둘 다 조금 수비적으로 그렇게 막 떨어진다, 우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간바오사카의 공격력이 또 그렇게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언더 쪽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가 이렇게 득점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어서 햄무 쪽으로 조금 보고 있고, 추천은 간바오사카의 승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.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. 15위 시미즈 대 12위 요코마리죠. 요코마리의 경기고요. 배당적인 측면은 무승부고, 저 또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요코마리가 또 정배를 받았는데 시미즈가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계속 그 경기력적으로 그 패스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. 추천은 핸디캡 승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이변으로 시미즈가 또 승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, 사실 뭐 8경기 중에 이 경기를 좀 제일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. 왜냐면 요코마리는 항상 배당이 이른팔 때문인지 지난 시즌 우승팀이어서 그런지 배당이 뭐 일반 기준을 봤을 때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요코마리는 조금 불안해서 개인적으로 6번 경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. 그리고 어노바도 추천을 드리지 않은 게, 이 경기가 오버가 정배더라고요. 정배도 뭐 1.6대가 아니라 1.4배당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보고 있는데, 언더가 거의 2배당에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저는 이 6번 경기는 어느 번을 추천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자, 7번 경기입니다. 가와사키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.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에선 승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좀 나옵니다. 가와사키 사이드 쪽으로. 일단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부러질 때까지 저는 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연승이 끊길 때까지. 그래서 승 쪽으로 보고 있고요. 근데 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이 경기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, 그래도 승부패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승인 것 같고요. 언오버를 봤을 때는 가와사키의 경기면 웬만하면 오버가 나오는데,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팀이어서 가와사키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는 조금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가와사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버가 나오고 있는데 오버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뭔가 언더 쪽의 느낌이 나서 정배는 당연히 오버지만 저는 언더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약간 조금 1점차 차이로 가와사키가 힘겹게 좀 뭔가 극장골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, 가장 7번 경기에서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일반 승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사포로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. 배당적인 측면은 사포로 사이드, 국내 배당에서 승무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인데 패의 빈도도 약간은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일단 일반 승 쪽을 승무패 중에선 승 쪽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언오바 중에서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. 이 사포로와 오이타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고, 사포로 역시 이 스가 선수를 비롯한 이 좌우측 풀백에서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이타가 지난 경기에서 이런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포로가 조금 조금 더 괜찮은 팀은 사포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승을 추천을 드리는데, 항상 저는 사포로 가면 사포로 경기를 잘 못 맞춰서
일단 사포로는 추천을 제가 이 승부식보다는 언오버 쪽으로 이 오버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이런 색깔로 표시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이렇게 아예 8경기를 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쪼개서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는 정배 쪽 이제 보험으로 한 두세 경기 가고,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액으로 예, 조금 뭐 핸디캡 쪽이나 아니면 언오버 쪽이나 배당이 조금 높은 쪽으로 좀 이변 쪽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. 일단 뭐 내일 K리그 초안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